그런 것부터 따져가지고 다양한 요건들을 따져서 세금을 매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지급 과세원칙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뒤에서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부가가치세가 여러분 생산되는 국가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외국으로 수출할 때 있죠? 수출할 때. 그럼 여러분 수출을 하면은 물건은 어디서 소비가 되나요? 수출한 국가에서 소비가 되겠죠? 수입한 국가. 그러니까 앞에서 소비세라고 했죠. 소비세. 소비가 될 때 세금을 매기는 것이, 수출할 때는 세금을 안 매긴다. 그래서 소비되는 과세 원칙이다. 소비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래서 수출할 때는 세금이 없고 소비할 때, 소비되는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방식이다. 이거의 반대말이 여러분 생산지급 과세 원칙인데 틀렸죠? 우리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죠. 소비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방식,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다. 그 다음에 단일세율이라고 돼 있죠? 단일세율은 내가 가도 10%, 남이 가도 10%안 따지고 누구에게나 10%이기 때문에 역진성이 있다. 그 얘기는 했던 거예요. 역진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오늘은 교재 190페이지를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업자의 개념에 대해서까지는 오늘은 공부를 하고 나머지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납세 의무자예요. 그럼 여러분 납세 의무자 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할 때 누가 세금 내러 갑니까? 사업자가 세금 내러 간다고 했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뭐냐? 사업자다. 그런데 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업자라는 말을 하고는 있지만 정의가 뭐냐 이거지. 정의. 사업자의 정의다. 그러면 거기 교재에도 보이는데요. 잠깐 읽어볼게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그랬을 때 사업자란, 자 체크해 주세요. 번호 1번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2번 사업상 독립적으로, 그리고 3번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근데 단순히 공급하는 자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적, 반복적 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 그럼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가 무슨 뜻이야? 영리 목적을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알았죠? 그러면 내가 다시 얘기할게요. 학교나 병원 이런 데는 비영리 단체예요. 학교나 병원, 복지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비영리 단체라고. 돈 버는 걸 목적으로 한다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얘네들은 영리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지 않겠냐 이거예요. 납세 의무가 없겠냐? 어떨까요? 있다요, 있다.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영리 추구하나요? 아니죠. 그럼 걔네들은 영리 목적은 없는데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걔네들도 있다. 간단히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기 근처가 다 경영주시장으로 바뀌면서 요거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도 경영주시장 많이 이용해봤거든요. 여기서 송탄으로 막 출퇴근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근데 되게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제가 경영주시장을 이용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돈을 몇만 팍 올렸어요.
5만 원이 가더라도 월주차 7만 원이 가면 갑자기 확 올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나보고 내라는 걸 말라는 걸 되게 그랬는데, 주차장 사업은 여기 개인이 하는 걸까요? 아니면 국가, 여기 누가 하는 걸까요? 저기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대표자 이름이 정장선인가 담정선인가 그 사람인데 평택시장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곳에서 평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평택시에서 관할하는 사업체인데 납세 의무가 있어요. 다 부가세 붙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영리 목적은 아니지만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어떻다? 있다. 알았죠? 자, 두 번째, 사업상 독립적으로라는 말이 뭐예요? 사업상 독립적이다. 무슨 뜻이냐 설명하자면,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은 독립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직장 내가 회사 다니는데 출근하고 싶은 때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은 때 퇴근하고 뭐 오늘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 보상을 받잖아요, 회사로부터. 그 경제적 보상을 받는다는 건 뭐에 대한 대가요? 사업주한테 내가 고용됨으로 인해서 훈제를 받는 거죠.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종속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돈에 대한 대가죠. 그걸 받음으로써 종속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거랑 무관하죠. 각시로도 봐야 되죠. 근데 사업주는 어때요? 주말에 여러분 가게 문 열려있고 불 켜져 있는 가게들 보면은 누가 이 주말에 출근해야 문 열고 있어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죠.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문 열고 있는 거죠. 상점들. 그건 뭐야? 왜 그런 일을 할까요? 내 책임. 본인의 책임하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회사 다닐 때는 토요일날 나오라면 뭐 이러면서 가는데, 지금 그냥 별일 없어도 그냥 한 번씩 와봐요. 왜? 내 책임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누가 돈 준다고 안 그래도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 독립적이라는 말은 본인의 책임하에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을 말해요. 알았죠? 책임하에. 잘못되면 내 책임이고 잘 돼도 내 책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한율, 계속적, 반복적. 여기서는 사실은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말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일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건 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내가 그 일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게 나한테 사업이 되는 거예요.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업자 분류는 여러분 그 세 가지 알아두세요.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이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한율을 공급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사업자의 분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예전에 공부했던 거니까 잠깐만 얘기를 하고 가볼게요. 자, 사업자 분류하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분류는 과세사업자, 연세사업자로 먼저 나오는데,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 연세사업자는 연세 물품을 공급하는 자, 근데 아까 납세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납세를 하는 사람,
야, 근데 너는 납세하니? 오케이, 납세한다. 넌 납세하니? 안 하는데요? 아, 야, 너, 씨,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사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연쇄사업자는 지난번에 뭐 발행한다 그랬죠? 계산서 발행한다 그랬죠? 소득세, 법인세법상의 사업자이기 때문이에요.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이에요.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원칙이 거래하면서 부가세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라는 걸 발행하는데, 한편 겸용사업자라는 것도 있어요. 겸용사업자는 둘 다 한다는 얘기죠. 나는 과세사업도 하는데 연쇄사업도 합니다. 이런 애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겸용으로 하는 애가 약국. 둘 다 한다. 자, 그럼 과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나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연간 공급 대가가 얼마였죠, 여러분? 얼마?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아, 알았어요. 1억 400만 원을 순서 바뀌었다. 미안해요. 1억 400만 원 간이과세자는 8천만 원에 미달, 1억 400만 원에 미달하는 자인데 4,800만 원에서 연간 공급대가 1억 400에 미달하는 자 4,800에 미달하는 자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 공급 대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팔고 받은 돈의 전부를 대가라고 불러요. 10,000원짜리 팔면 나 얼마 받아야 되는데? 11,000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야, 나 너한테 물건 팔고 받을 돈 있다. 그게 11,000원. 그러면 그걸 공급 대가라 불러요. 그래서 공급 대가라는 말은 받은 돈의 총금액이니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말해요. 보통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0,000원에 부가세 1,000원 붙으면 11,000원이죠? 그럼 계산기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곱하기 1.1 하면 돼요. 곱하기 1.1. 10,000원에 곱하기 1.1 해보면은 11,000원 나올 거예요. 이거는 곱하기 1.1 금액이다.
전에 얘기했던 건데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죠. 세금계산서. 그래서 얘는 납부세액 구할 때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구하는 거예요. 납부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빼는 거다. 근데 간이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얘는 영수증밖에 계산 못하고 발행 못하고 얘네들은 아무래도 그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위에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얘네들은 그 납부세액 구할 때 공급 대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10%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뭐 이런 식으로 곱해갖고 납부세액을 구해요. 업종별 부가율이면 대충 이 업종의 이익률이 몇 프로다? 이런 것들을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고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사업자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 증빙도 그 사업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발행 가능한 종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납세 의무자까지 얘기해놓고 내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 이론 또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